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자, 제어문 중에 if else문 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if else if문입니다. 세 번째는 switch case문 할 거고요. 자, 이렇게가 비교문이죠. 자, 그 다음에 for 문, 그 다음에 break continue, 자, while loop, do while loop. 자, 요거 빼고 요렇게가 반복문이죠. 자, 그래서 비교문, 반복문, 그 외에 제어문 해서 이렇게 제어문을 이번 시간 모두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자, 인트로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순차적인 프로그래밍에서 그 프로그램의 처음 문장에서 다음 문장으로 물 흐르듯이 명령을 수행합니다. 즉, 위에서 아래로 수행을 한다. 이런 설명을 지금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제어 구조는 크게 선택 구조와 반복 구조로 나뉘는데 이번 장에서는 선택 구조의 if문, select case문 자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if문은 다음과 같은 경우 if, if else, if else, if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겠습니다. 자, 먼저 if else if문입니다. 자, if문은 조건을 만족할 때만 명령문을 수행하는 형식. 자, 조건이 참일 때만 수행하는 형식이 있고요. 자, 그런데 거짓일 때도 뭔가를 하게 하려면 이거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else라는 제어문이 들어와서 if 조건, else 수행문 1, 2 자, 요렇게 되는 문장 구조를 갖고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DAT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아직 아무것도 없죠? 자, 요거 integer.parseInt 이건 정수화 시키는 거고 jOptionPaint.showInputDialog 요거 때문에 이렇게 값을 입력받을 수 있는 박스가 하나 뜹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값을 딱 입력하면 그게 여기로 들어가고요. 그 입력된 모든 값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억지로 정수형으로 바꿔주는 그런 그 절차를 걸친 거고요. 자, 그래서 그 녀석이 DAT를 10으로 나눈 나머지 이랬어요. 10으로 나눈 나머지 예, 그게 0이면 즉 이거는 그 10의 배수이면 요렇게 하고 그럼 10의 배수가 아니면 예, else 자, 10의 배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10의 배수이면 10의 배수입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이렇게 찍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if, else, if 다시 여기 else가 빠졌는데 else문입니다. 자, if, else 문은 이제 비교 대상이 참과 거짓으로만 결과가 나오는 경우. 자, 이거이면 이거고, 이거이면 이건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조건이 나올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 처리가 가장 훌륭한 이 로직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인데요. 예를 들어 성적이 77 이런 그 어떤 숫자가 들어왔을 때 일단 90보다 큰지를 확인합니다. 얘가 안 크죠? 그러면 조건에서 자 입력받은 그 점수가 90보다 크냐 이퀄 90보다 크거나 같냐 자 그러면 A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F인가? 77의 F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90보다 크냐를 가리고 다시 또 80보다 또 크냐를 가리고 자 70보다 크냐를 가려서 이때 if, else if, else if 그 다음 60보다 크냐를 가려서 그 다음에 더 이상 비교할 필요 없죠. 59점, 뭐 49점, 39점 전부 뭐죠? F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90보다 크다. 그건 if문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80보다 크다 그러면 else if문으로 넣어줘. else if. 그 다음에 다시 또 else if
else if, 그 다음에 els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쓰는 게 바로 if, else if 문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면요. 자, 점수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자, 학점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자, 그래서, 다이얼로그 박스에서, 점수 입력하는 옆에다가, 이제 이렇게 점수를 우리가 입력하면, 그게 점수라는 변수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그 값을 비교를 합니다. 90보다 크냐? 예, 그러면 학점을 A로 하라. 아니냐? 그러면 80보다 크냐? 그럼 B로 하라. 70보다 C, 60보다 D, 아니면 F를 하라. 그래서 결국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77 집어넣었다면 여기서 걸리지 않고 여기서 비교하고 걸리지 않고 비교해서 여기서 걸리게 되므로 C가 이렇게 출력되는 그러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위치 케이스문입니다. 자, 스위치 케이스문은 한 개 변수 또는 수식이 여러 값을 가질 때의 선택 구조입니다. 스위치 옆에 가로 안의 변수 또는 수식의 값과 이거, 자, 그 다음에 케이스문 뒤의 값, 즉 이거, 요것이 일치하는 케이스문 뒤의 수행 문장을 수행합니다. 자, 이게 일치한다면 요걸 수행하겠죠. 그리고 일치하는 값이 하나도 없을 때는 디폴트 다음에 오는 문장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그 입력 상자에 의해서 값을 하나 입력받아요. 근데 그 값은 1 또는 2 또는 3 또는 4여야지 다른 숫자면 디폴트, 예, 번호를 잘못 누르셨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누른 값이 1번이라 하면 여기가 출력이 되겠죠. 예금 조회를 선택하셨습니다. 브레이크 되는 거고요. 만약 이 브레이크가 없다면 모든 거를 다 수행합니다. 그래서 케이스문 제일 뒤에는 브레이크문을 항상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라면 예금 출금, 그 다음 브레이크. 3이라면 예금 입금, 그 다음 브레이크. 4라면 예금 이체, 그 다음 브레이크. 그런데 이두저도 아니라면 번호를 잘못 누르셨습니다. 이렇게 수행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for loop, for 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복 구조에서 몇 번이 반복될 것인가를 미리 아는 경우에 for loop이 아주 유용합니다. 이처럼 반복 횟수를 미리 아는 경우에 매우 유용한 반복 구조가 for loop인데요. for loop은 특이한 헤더 구조를 갖고 있고요. 이 헤더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헤더 구조를 보도록 하죠. 자, for문은 특이한 헤더 구조인데요. 자, 일단 for에 문장이 3개 옵니다. 그 세미콜론, 문장이 세미콜론, 문장 3.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번호 붙여서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했을 때 네, A, B, C, D를 반복을 합니다. 언제까지? A, B, C, D, B, C, D, B, C, D, B가 거짓이 될 때까지. 자, 그래서 수식 1은 인덱스 변수를 초기화했고요. 수식 2는 조건 참 거짓을 따졌고요. 수식 3에서는 인덱스 변수를 증감시켜야 이게 계속 참인 것을 언젠가는 벗어나는 그런 문장이 되는 그 탈출 조건을 만들죠. 자, 요것을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A, B는 얘는 just 한 번만 초기화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B, C, D, B, C, D, B, C, D를 계속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B가 거짓이 될 때까지. 그래서 자, 이것을
그 그림으로 나타낸 문장이 되겠고요. 자, 예제 4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는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i가 5보다 작냐? 요게 참이 됩니다. 참이 되기 때문에 system.println i, 그래서 i가 딱 찍힙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가서 i가 2가 됩니다. 요게 1회전이에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서 이것을 만족하느냐? 만족하죠? 만족하기 때문에 i를 찍고 여기 와서 i가 1 증가합니다. 이게 3회전이에요. 자, 다시 2번으로 가서 이거를 만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족하죠? 자, 그래서 3i를 찍고 1로 다시 옵니다. i가 4가 됩니다. 이게 3회전입니다. 자, 다시 1로 가서 i가 5보다 작냐? 따져요. 참이죠. 참이기 때문에 i를 찍고 이쪽으로 가서 i가 5가 됩니다. 이게 3회전이에요.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그거나 작다. 맞습니까? 이퀄 때문에 맞아요. 자, 그리고 i를 찍고 다시 i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6회전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6회전, 5회전이고 6회전 시작하려고 할 때 요게 false가 되므로 더 이상 허문은 수행하지 않고 1부터 5까지 찍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break와 continue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break 문이 되겠습니다. 자, break 문은 선택 구조나 반복 구조 안에서 사용될 수 있고요. 그 의미는 선택 구조나 반복 구조를 더 이상 실행하지 말고 중단해서 선택 구조나 반복 구조 다음 명령을 실행하라는 의미로서 스위치 케이스문에서는 필수적으로 써줘야 됩니다. 자, 스위치하고 앞에서 여기에 변수가 오고요. 수식이나 그 다음에 여기 케이스 하고 값이 오고 그 다음에 콜론 다음에 문장이 쫙 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반드시 브레이크를 써주지 않으면 모든 문장들이 동일하게 다 일률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따라서 브레이크를 써주어 그 경우에 해당하는 케이스만 실행하고 나머지는 실행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브레이크를 써주어야 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while문 같은 데서 일부러 여기 그 true 조건을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계속 뭔가를 수행하다가 만약에 모이면 break하라 이 조건, 탈출 조건을 반드시 걸어 놓지 않으면 이게 항상 참이기 때문에 무한 룹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럼 잘못된 거죠. 자, 따라서 브레이크 문장은 이것을 만나면 더 이상 그 룹을 룹이던 그 블락 안에서 빠져나와라 라는 그런 명령이 되겠어요. 자, 브레이크 문이고요. 자, 이번에는 continue 문입니다. continue. 우리가 계속되다 이러잖아요. 자, 브레이크 문이 선택 구조나 반복 구조를 완전히 빠져나오라는 의미라면 continue 문은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to be continue. 영어 같은 거 계속할 때. 자, 예를 들어서 10번 반복하는 반복문 5번째 회전에서 continue 문을 만나면 브레이크 문이라면 더 이상 회전하지 않고 나가겠지만 continue 문은 그 회전의 나머지 문장들만 수행하지 않고 다음 회전으로 제어를 넘기는. 예를 들어서 if for 문으로 하죠. for i는 1서부터 5까지 이렇게 돌아가는 문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안에 if i가 3이냐 그러면 continue 하라. 이건 뭐냐면
그 for문 안에 이 문장이 계속 있을지라도 요 문장을 만나면 그 밑에를 수행하지 말고 다음 회전으로 넘어가라. 그러면 3일 때 밑에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4일 때, 5일 때는 자 여기를 수행하게 되겠죠. 만약 이게 브레이크 문이라면 4일 때, 5일 때도 없고 그냥 완벽하게 빠져나가는데 컨티뉴는 그 다음 회전을 하기 위해서 올라간다. 이게 바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똑같은 지금 설명한 예제네요. 자, i가 1이고, 그러니까 그 정수 변수 i를 선언했고 1이고 5부터 갈 때, 자, i가 3이면 브레이크 하라. 근데 만약 i가 3이면 컨티뉴 하라. 자, 그러면 i가 3일 때 브레이크 하라는 i가 1일 때 여기 찍죠. 그 다음에 2일 때 찍죠. 그런데 3이냐? 자, 3이면 브레이크 하라는 더 이상 찍지 않고 이렇게 탈출을 합니다. 그런데 컨티뉴는 1, 2 이렇게 찍고 i가 3이냐? 컨티뉴 하라 그럼 나머지 찍지 않고 그냥 올라가요. 그리고 4일 때, 5일 때 이렇게 출력을 하고 끝나게 됩니다. 결국은 요거는 브레이크일 때의 결과값이고요. 자, 요 3만 뺀 요거는 컨티뉴일 때 결과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차이가 난다라는 것 지금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while loop입니다. 순환문의 또 다른 유형으로 while문과 두 while이 있는데요. 자, while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while문은 for문보다는 매우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while문의 헤더 부분에는 조건의 참, 거짓 여부를 판단하는 식, 조건식만 가지고 있고요. for문처럼 인덱스 변수를 초기화하거나 인덱스 변수를 증감시키는 식이 while문 바깥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 점만 유의한다면 for문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고 어렵지 않게 while문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while문의 구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조건의 참, 거짓 여하에 따라 조건이 참이면 while문 안의 문장을 수행하고, 자, 순서대로 하나씩 수행하고, 거짓이면 while문 안의 수행을 완전히 무시한 채 while문과는 다른 그 문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while문 안의 내용이 2개 이상이면 brace 해주어야 되고요. 복수계가 아니면 써주지 않는데 while문은 대부분 복수계입니다. 그러니까 쓰는 게 일반적이 되겠고요.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ile문은 요만큼이 while문이죠. 요만큼이 while문이고, 자, 지금 CNT는 1이에요. CNT는 1. 자, 그리고 CNT가 뭐보다 작거나 같냐가 조건이에요. 참이죠. 지금 현재 참이기 때문에 이 안에를 수행하는데 일단 나이스를 찍어요. 나이스를 찍고 여기서 CNT를 1 증가합니다. 그럼 2가 되죠? 예. 그리고 가서 다시 while문을 비교하려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따라서 요게 그 for문의 1번 인덱스 초기화에 해당하는 거고 요게 for문의 2번 조건에 해당하는 거고 자 요게 for문의 3번 수행문에 해당하는 거고 요게 for문의 4번 인덱스 증감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인덱스 초기화에서부터 증감 이렇게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써줘야 하는 것이 for문 for문과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느냐? 만족하죠. 현재 만족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1, 2, 3번을 합니다. 나이스. 또 찍죠. 자, 그 다음에 요게 for문의 4번에 해당하는 거 CNT를 1 증가시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요걸 만족하느냐. 만족하죠. 그러니까 다시
들어와서 그 nice를 찍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덱스 증감 3. 이게 이제 3회전 끝난 거고 다시 올라가서 이것을 만족하느냐? 예, 만족하죠. 다시 나이스 찍고 자 다시 요거를 1 증가 여전히 만족하죠. 그러니까 다시 찍고 요거를 1 증가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더 이상 수행 안 하고 빠져나와서 day라는 글자를 찍게 되겠다. 이런 설명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do while loop이 되겠습니다. 자, do while loop은 또 하나의 반복 구조이죠. while문과 비슷하죠. 용어도 비슷하잖아요. 근데 약간 다른 거는 while문은 반복 구조 처음부터 조건을 비교하지만 do while문은 처음에 한 번 무조건 수행하고 나서 조건을 비교하므로 처음부터 조건이 거짓인 그런 조건이 들어왔다고 가정한다면 while문은 한 번도 수행되지 않으나 do while문은 최소한 한 번은 수행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do while문의 수행 구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do while문은 일단 do라고 하는 제어문이 오고 바로 brace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건이 이쪽에 나와요. while 다음에 조건이 이쪽에 나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따졌을 때 반복하게 되는 문장은 요만큼인데 이 반복하게 되는 문장을 처음에는 조건 없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와서 조건을 따져요. 그럼 조건이라는 것은 항상 참하고 거짓으로 나오기 때문에 참일 때는 다시 수행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런데 거짓일 때는요. 예, 뒤도 안 돌아보고 다음 빠져나가죠. 그럼 결국은 이 조건과는 상관없이 처음에 한 번은 무조건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while은 얘 어때요? 자, while은 조건이 바로 앞에 오죠. 그러니 이 블락 안에 있는 문장이 이 조건에 의해서 처음에 한 번도 수행 안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while문과 do while문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while문은 처음부터 조건이 거짓이라는 가정이라면 이 내용이 한 번도 수행 안 될 수 있고요. 자, do while문은 처음부터 조건이 거짓이라는 가정을 하게 됐을 때 여기 있는 내용을 최소한 한 번은 수행한다가 while문과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o while문의 그 수행 구조를 살펴보았고요. 자, 좀 전에 얘기한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문장입니다. 자, while문은요, 예, 바로 그 블락의 입구에서 조건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조건은 항상 참과 거짓이라는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참이면 이 안에를 수행해요. 그런데 거짓이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다음 문장을 수행하게 되죠. 그런데 do while문은 무조건 처음에 조건 비교 없이 수행을 합니다. 문장을. 그러다가 이 조건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 나온단 말이에요. 참이면 올라가겠죠. 그런데 거짓이면 역시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다음 문장을 가게 됩니다. 따라서 조건을 먼저 비교함으로 while문은 처음부터 거짓인 조건이 들어왔다고 가정할 때 전혀 수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do while문은 최소한 뭐라고요? just one. 한 번은 수행하게 되는 그러한 문장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 바로 while문과 do while문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라는 변수에 2를 두었어요. 자, 그리고 do 들어갑니다. 무조건 찍어요. n을 찍어요. 자, n이 지금 1이니까 2를 찍어야죠. 2를 찍어요. 자, 그 다음에 n이 1이 증가됩니다. 2가 되죠. 그리고 이거를 비교니까 처음에는 지금 비교를 안 했어요. 그리고 요거를 비교합니다. 참인가요? 참이죠. 참이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가서 찍어요. 자, 찍습니다. 자, 그리고 n을 3으로 1 증가시킵니다. 자, 그리고 n이 이것을 만족하느냐? 만족하죠. 만족하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래서 찍어요. 자, 그리고 n을 1 증가시켜요. 예, 그리고 이게 이 조건을 만족하냐를 따져요. 참이죠. 참이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갑니다. 찍어요. 자, 그리고 n을 1 증가시킵니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따져요. 참이죠. 참이니까 무조건 올라가서 찍어요. 그리고 n을 1 증가시킵니다. 증가시킨 다음에 여기서 비교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합니까?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뒤도 안 돌아보고 다음 문장 수행 끝이라고 출력을 하고 전체 프로그램은 끝이 나게 된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요번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장에 오는 문장은 1. 자, for문 같은 경우 자, 이렇게 문장이 세미콜론, 문장, 세미콜론 요렇게 하고 여기에 반복되는 내용이 온다 그랬어요. 이때 요거를 1번으로 하고 2번으로 하고 여길 3번으로 하고 본문처럼 여길 4번으로 했을 때 1, 2, 3, 4를 계속 반복한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2번이 거짓이 될 때까지. 참이면 이쪽, 거짓이면 이쪽. 요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바로 for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랬을 때, 자, 1번은 뭐죠? 그렇습니다. 인덱스 초기화. 지금 현재 인덱스가 여기 보기에 보니까 i인 것 같은데요. i를 초기화, 주로 i는 1 이런 식으로 초기화하죠. 자, 그 다음 2번은 뭐죠? 예, 조건입니다. 그 인덱스를 이용해서 조건을 따졌을 때 참이냐. 3번은 뭐죠? 예, 이게 수행할 문장이고요. 4번은 뭐죠? 그렇습니다. 증감. 인덱스 증감. 자, 따라서 1번에는 이렇게 i는 1 이런 식으로 초기화가 오고 2번에는 예, 크다 작다 하는 3번처럼 오고 4번에는 예, 그렇습니다. 뿔뿔 증감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system.out.println처럼 이렇게 수행 문장이 오게 됩니다. 자, 따라서 포문의 1번에 오는 문장은 인덱스 초기화. 그래서 1번이 가장 알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이에요. 자, while문의 2번 문장에 오는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앞에서 for문에 1, 2, 3, 4 그래서 그 번호를 붙였는데요. 지금 while문의 1번은 주로 뭐 i는 1 이런 식으로 해서 초기값이 오고요. 그 다음 while문의 괄호 안에는 누가 온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조건이 옵니다. 조건이 참이면 브레이스 안쪽을 실행하고 조건이 거짓이면 브레이스 안쪽을 수행하지 않고. 자, 그래서 조건은 뭐죠? 예, 이런 크다 작다 이런 관계 연산저해죠. 이거는 인덱스 초기화, 이거는 증감, 이거는 뭐야? 실행문. 예, 따라서 2번에 오는 것은 조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정리하는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제어문에 관한 것이고, 제어문은 비교문과 반복문이 있는데, if, else, if, switch 같은 경우는 비교문이었고요. 자, for loop, while loop, do while loop 이거는 반복문이었어요. 자, 이거는 기타 제어문에서 5번이 들어갔고요. 자, 그렇게 해서 7개의 소 제목을 가지고 이번 시간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